자, 안녕하십니까. 조이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영화에 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주로 영화가 갖는 어떤 이념적인 요소, 또 그런 것들이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단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인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지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2013년도에 아마 뭐랄까 좀 규모가 작은 영화들, 이거 상업권에서 유통되는 아주 큰 영화들과 구분되는 일종의 뭐 독립영화라고도 하고 뭐 저예산 영화, 또 다양성 영화, 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영화 중에 지설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제주도 이제 4.3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2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소개가 됐고, 또 여러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썬댄스 국제영화제라고 미국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 영화 중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설이라는 영화가 이제 썬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로도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이렇게 어떤 평론가들이나 또는 여러 영화상, 영화제 같은 데서도 아주 호평을 내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영화,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영화를 만든 뭐 이렇게 수준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그 단계는 대단히 이제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이제 영화의 어떤 완성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영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접근, 해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좀 눈길을 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좀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쪽인데요. 아마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이제 4.3 사건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어떤 선전, 어떤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요소들을 아주 상당히 정교하게 잘 다듬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설정은 제주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요소,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감독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어떤 사건에 기초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구성에 관계없이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어떤 요소를 이제 극적으로 가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새 어떤 뭐 요새 용어로 새롭게 패큐멘터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팩트와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 합성어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을 다루되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로 간다거나, 다큐멘터리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좀 필요한 만큼 가감을 하고 극화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지설이라는 영화는 어떤 보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굉장히 찬찬히 다스릴 만큼 영화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념적으로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영화적인 완성도나 수준 면에서 감독의 연출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또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마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벌어진 어떤 4.3 사건을 진압하거나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군인, 경찰관 같은 사람들로 대부분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어떤 뭔가 그 좀 진압을 하거나 토벌을 하는 어떤 정부군의 이제 공권력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한쪽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마을 주민들,
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주 순박하고 착실하고 선량한 주민들과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한 진압군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적인 구성은 선악의 관계가 1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들이 다 선악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멜로드라마이거나 뭐 액션 영화에 관계없이 착한 사람 또는 나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이런 구조를 띠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선악적인 대결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선악의 대결 구도, 어떤 대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쪽은 총, 칼 같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 절대적인 위치를 폭력적인 힘이라 그럴까요? 무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한쪽이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은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그쪽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무기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한쪽은 아주 무제한 선량하고 또 한쪽은 무제한 무자비한 어떤 집단 간의 관계라고 하는 쪽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영화적인 진행 또는 현실에서의 어떤 상황 진행이라고 본다면 이 둘의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선량하고 착한 쪽이 어떤 뭐랄까 억압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정말로 무자비한 어떤 폭력, 폭압에 희생되는 희생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힘도 없고 어떤 그럴 만한 의지나 방법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쪽이니까 뭐 당연히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어떤 피해자가 되거나 정말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적어도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쪽이 어떤 그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대단히 폭력적이거나 거칠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의 어떤 관계가 서로 부딪히거나 교차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에서 선이 희생을 당하고 악이 지배를 하거나 어떤 그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구조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구성도 그런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마을 주민들은 뭐 남자, 여자,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나이든 어른, 노인까지 아주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쪽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리고 또 제주도를 뭐 크게 벗어났거나 뭐 다른 어떤 이념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저 그냥 선량하고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위험이 닥치면 피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정도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아니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자, 이 사람들이 군인이 등장을 하고 진압군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생활이 위협받고 흔들리게 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피신이나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것도 그저 그냥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하고 뭐 아주 단선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잡한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4.3 사건을 지휘하거나 또는 그 대응하게 되는 군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거칠고 폭력적이고 잔혹합니다. 뭐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에 몰아넣고 위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칼로 위협을 하거나 죽이기도 하고, 또 분예자들을 뭐 겁탈도 하고 하는 아주 그 야만적인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입니다. 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이 한쪽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의 이미지, 또 한쪽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어떤 과정으로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과연 그것에 대한 진실 또는 팩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은 선량한 마을 주민들, 또 한쪽은 무자비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공권력 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어떤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세세한 설명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폭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아주 잔혹한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재산을 뭐 함부로 빼앗죠. 뭐 그러니까 그 돼지를 비롯한 어떤 가축 같은 것들을 뭐 감자라든지 이런 식량이 될 만한 것들도 함부로 빼앗고요. 또 이제 마을에 무슨 젊은 여자가 있으면은 막 겁탈을 하고 뭐 죽인다든지 하는 것들, 또 선량한 노인들도 뭐 무자비하게 아주 살해하는 뭐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는 특별히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나 실제로 시각적으로 어떤 집단이 하는 행동은 정말 무자비하고 끔찍합니다. 지설이라는 영화는 아주 그 최근 영화들이면서도 영화 중에 한 편이면서도 아주 독특하게 흑백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백 화면은 또 컬러하고 다르게 뭐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흑백 영화라 하더라도 사실 그 까망에서 하얀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중간 톤들이 회색 톤이나 또 중간에 좀 같은 뭐 회색 톤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도를 달리하는 또 이렇게 그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흑백 영화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흑백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그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러 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흑백 아주 극단적인 컨트라스트가 등장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이렇게 뭐 이미지, 이제 색깔만 없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을 빼고 아주 그러니까 좀 단순한 흑백의 어떤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대단히 좀 강하거나 그 대조가 굉장히 부각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설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적인 인상이나 이미지는 그런 흑백의 대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 흑백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흑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력들, 무자비한 어떤 그 힘을 행사하는 집단,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하양이라고 하는 쪽은 순박한 어떤 마을 주민들, 정말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구속받지도 않고 정말 순박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오로지 그냥 제주의 뭐 생활 자체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 주민들 어떤 관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감독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흑백의 이제 대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 간의 어떤 명암의 대조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굳이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성과 그 반대쪽에 있는 아주 무제한의 어떤 선량함이 그 극단적으로 대조되면서 대비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희생되는 사람들, 또 그 희생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뭐 이런 대조적인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영화가 마무리될 쯤에서는 결국 그 마을 주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됐고, 그 억울하게 희생된 힘에는 국군들이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희생했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어떤 마을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사실은 뭐 단순히 국군과 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군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신탁 통치하고 있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일들 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배경에는 미국이 그 군정 당국이 사실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조종한 것은 바로 미군 당국이다라고 하는 식의 자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혹한 일이었지만은, 근데 이것은 그냥 그 단순히 그 관계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힘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또 미국 군정이라고 하는 다른 조직이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 한반도는 또는 그 좀 더 좋게 제주도는 그런 어떤 외세에 희생된 어떤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결론이라 그럴까 평가로 이어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전체를 보면은 대단히 서정적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참혹하고 또 사실적이고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영화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어떤 캐릭터의 설정, 또 사건의 전개, 결론적인 마무리에 이르러서 보면은 결국 그 마을 주민은 무제한 선량하고 그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아주 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희생하게 만든 이 진압 세력은 폭력 집단이고, 더 나쁜 것은 그 폭력 집단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한 쪽은 바로 미국이거나 이제 그 미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군정 당국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유도해 냅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그러면 제주 4.3 사건이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일종의 민주화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제주 뭐 4.3 사건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국가 보상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전에 일방적으로 제주 4.3은 어떤 국가 뭐 이렇게 그 좀 반란을 기도한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미지였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그러니까 희석이 되고 평가가 새롭게 되면서 그 안에는 뭐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또 억울한 희생자도 많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새로운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뭐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경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실제로 이렇게 군인이라고 대표되는 몇몇 캐릭터와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으로 대표되는 어떤 한 집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순박함과 또 그들이 뭐 당하는 희생,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내고 아주 잔잔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고조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 어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굳이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굳이 자세하게 따지거나 알 필요가 없다라든지, 또는 굳이 그런 것들을 뭐 지금에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저 희생된 마을 사람들만 억울하고 불쌍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이제 감독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그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거나 평가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영화는 대단히 예술적이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잘 조율된 작품이라고 하는 꽤 수준 높은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저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그 기교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표현 양식의 세련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영화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어떤 아주 안정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적인 완성도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 같은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이렇게 아주 뭐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어떤 뭐 이렇게 정부나 어떤 권력, 국가 공공기관을 비난하고 이렇게 뭐 야유하는 이런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뭐 6.25 전쟁 아니면 그 근대 또는 현대에서 벌어졌던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영화들 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나온 영화로는 뭐 고지전이라든지 또는 좀 한 90년대쯤 되겠습니다만 태백산맥 또는 그 빨치산 얘기를 노린 남부군 같은 영화들, 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영화가 그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뭐 이런 영화들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영화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뭔가 부정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주장을 정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건으로 또는 배경으로 소재로 다루면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것에 대해 집중하지는 않지만 중간 사이사이에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들 또 삽입되고 있는 장면들 중에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될 때는 뭔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과 연결 짓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빠져나갈 명분이라 그럴까, 뭔가 여유를 만들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또는 영화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는 도대체 과연 뭐 대한민국 정부를 또는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또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됐던 뭐 주민과 또는 뭐 군인, 경찰 아니면 국가 같은 어떤 권력의 형태가 과연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 그럴까요? 뭐 이제 부정 같은 것들을 유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단히 왜곡되고 지금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든지 하는 식의 주장으로 연결되는, 또는 그런 식의 인상이나 평가를 유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근 영화들 중에서 어떤 근대 현대사 중에서 주요 사건들을 다룬 이런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각, 인식 또는 표현 방법, 구성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고, 또 영화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더라도 그저 뭐 스토리만 따라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처럼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그 뭐 속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 의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 사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 재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어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텍스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왜곡되거나 심하게는 부정하게 되고 또 전혀 다른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담은 과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 대상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설 영화를 통해서 영화들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하나의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설 영화가 정말 이념적으로 완전히 경도돼 있고 이런 영화는 뭐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말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영화가 담고 있는 작품성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또 뒤에서 또 드러나는 어떤 다른 의미라 그럴까 뭐 숨겨진 이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 역량을 좀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